안녕하세요. 사회초년왕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또 다른 컨텐츠를 론칭했습니다. 바로 제가 투자한 종목의 뉴스를 매일 소개해드리면서 내가 투자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매일매일 뉴스를 찾아보고 기록을 하던 중에 이런 것을 또 공유하면서 구독자들의 생각도 같이 들어보는 것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동조해 주셔도 좋고 비판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국내 주식으로는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해외 주식으로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가 있습니다. 총 7가지 기업의 소식을 제 채널을 통해서 주요 뉴스들을 매일 확인해보고 그날 주가도 같이 확인했으면 하네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뉴스 소개와 제 의견은 언제까지나 참고 의견입니다. 투자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투자해주세요. 자, 그럼 2021년 1월 25일 첫 번째 뉴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아무것도 모르면 삼성전자 투자라고 주린이들한테 주로 하는 말이죠. 삼성전자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저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자 삼성전자 뉴스 중 빅뉴스는 바로 테슬라와 협업한다는 겁니다. 자, 뉴스의 첫 부분을 보면 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두 가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보급 확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진 상황,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구절에서 이미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더라도 수요 공급의 법칙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하는 쪽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면 당연히 그 산업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더 부흥이 될 거란 말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부분의 핵심 키워드는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인포테인먼트란 게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이 됐을 때 차 안에서 운전자들이 제2의 주거 공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은 모두 운송수단, 특히 차량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늘어나서 상용화 된다면 운전자들이 이제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인포테인먼트인데, 그 인포테인먼트에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지향성인 산업군에 속해 있고 전기차량, 자율주행 차량 보급이 되어서 상용화가 된다면 그 수혜를 입는 것 역시 삼성전자라고요. 지금 벌써부터 차량용 반도체로 인해 오르는 주가가 이 정도인데, 과연 상용화 되었을 때, 그리고 상용화를 위해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더더더 늘어났을 때 삼성전자의 위치는 어딜까요, 여러분? 다음 삼성전자 관련 뉴스 역시 미래차 한 대엔 반도체가 2000개가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이 산업의 파해를 점점 키워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우디, BMW, 우리나라의 현대차 등의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점점 늘려나간다는 것이죠. 일단 시장 자체는 이미 형성이 되었고 시장 내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있는 지금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충분히 틈을 비집고 들어가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에서 늘려나간 경험도 있으니까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간혹 이런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삼성전자는 최소 3년은 투자해주세요. 지금 고점에 물렸어요. 삼성전자 9만원 되면 뺄 거예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주변에서 제게 삼성전자 언제 들어가면 되냐 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3년은 들고 계세요. 그 말 듣고 다음날 떨어지거나 조금 폭락장이 오면 제 원망을 합니다. 아니, 들어가는 건 제 말 들으시면서 3년 들고 계셔라는 말을 왜 안 듣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전자는 최소 3년은 들고 계세요. 그리고 꾸준하게 주식을 두고 계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왜 장기 투자에 어울리냐?
배당 주기도 하거든요. 많은 주식수를 보유할수록 그 주식수를 비례해서 배당금을 책정해서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다면 정말 잘 선택하신 겁니다. 향후 2023년, 24년, 25년 전기 차량,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등이 보급화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이 역시 수혜로 입는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삼성전자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현재 제가 업로드한 몇 안 되는 떡상 영상 중 하나이기도 한 이 SDI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더더욱 오를 것 같습니다. SDI도 테슬라와 ESS향 원통형 전지 사업을 성사시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되고 제가 앞서 찍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시 공급난이 되면 삼성 SDI 주가도 덩달아 올라갈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적자였던 배터리 부분이 올 4분기부터 영업이익을 거둔다고 하니 그리고 덩달아 수익성도 더더욱 좋아질 거라 하니 지금이 가장 주식 가격이 쌀 때라고 짐작이 됩니다. 나중에 4분기가 되면 얼마나 많이 오를까요? 삼성 SDI는 제2의 반도체 시장인 2차전지, 특히 차량용 배터리 산업에서 매우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점유율이 낮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협업을 한 게 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 늦지 말고 지금 꾸준하게, 이것도 역시 최소 3년은 바라보시고, 저는 그 이상을 넣긴 할 건데 최소 3년은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네이버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둘 다 투자를 하셔도 좋고, 어쨌든 두 기업 모두 미래지향성이 있는 온택트 기업이다 보니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비즈의 이다비 기자님께서 올리신 뉴스 기사를 보면 전세계 핫 아티스트 BTS의 소속사 빅히트와 우리나라의 대표 검색 엔진인 네이버가 지분 교환을 했다는 내용이죠.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컨텐츠 기획과 사업성을 봤을 때 서로 윈윈하는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네이버는 당분간 주가가 상승할 것 같네요. BTS라는 이 채널 자체가 전 세계 엄청난 팬덤을 소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BTS를 보고자 하는 시청자가 급증할 거고, 시청자 급증은 바로 광고 효과로 나타날 겁니다. 광고 효과가 올라가면 광고료도 올라가고 네이버의 수익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겠죠. 어쨌든 네이버가 향후 장밋빛 미래가 예상된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1을 출시하고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의 김현민 기자님께서 올리신 뉴스입니다. 1000억 원도 아닌 1000억 달러, 하나같이 110조, 무려 110조 2,500원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매출로 2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애플에게 또 다른 호조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북, 아이패드의 판매가 늘어난 것이에요. 사실 스마트폰 시장만으로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는데 그 아이폰 특유의 감성을 앞세워서 여러 제품들의 수요가 같이 늘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무슨 애플은 주력 시리즈를 견고하게 하면서 앞서 발표한 애플카가 또다시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면 향후 10년간은 애플의 시대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낙관적이다 보니 제가 투자한 회사의 명만 보게 되네요. 다섯 번째로 페이스북과 구글입니다. 페북, 구글 벌벌 떤다. 바이든의 빅테크 규제. 현재 미국의 수장이 바이든으로 교체됐죠. 어떤 나라의 수장이 바뀌면 그 수장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미국도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후보자 시절부터 구글과 페이스북의 강경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바이든이 당선됐으니 난감한 입장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구글, 페이스북 모두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인데 이들의 면책 특권을 규정한 법을 폐지하는 것에 바이든이 찬성을 했다고 하네요.
이 면책 특권이란 게 저와 같은 사용자들이 제작해 올린 컨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에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면책 특권이 폐지된다면 이들의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인사도 테크 규제론자인 겐슬러가 임명되면서 규제를 한다는 쪽으로 좀 더 의견들이 기울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는 게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진행 중이고 코로나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제를 받쳐준 이 기업들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마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건 바이든 당선인, 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이 두 기업의 난항이 예상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SBS의 임종윤 기자님께서 올리신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세미트럭 생산을 결정했고 이에 따른 채용 공고도 냈다는 소식이네요. 일반 승용차에서 상용차의 트럭까지 생산한다면 테슬라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질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테슬라는 향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리더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다가 못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600달러일 때 다시 500으로 떨어지면 줍줍해야지 하다가 지금 현재 800달러를 넘기고 있네요. 역시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투자해야겠다고 판단했으면 그게 어느 가격이든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다시 해봅니다. 자, 오늘 2021년 1월 25일자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저희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